끈기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래도록 무대에 서는 무용수들일수록 그걸 더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발레단 발레리노 김기한이라고 합니다. 잠깐 이걸 어떻게? 네, 뭐 인기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국립발레단 공연이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것도 알고 있어서, 네, 사실 뭐 제 공연 원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번 마지막 호두까기 같은 경우는 티켓 매진이 상당히 빨리 되는 공연이어서 못 보셨다고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공연을 좋아해 주는 분들도 굉장히 계시지만 이 발레라는 극을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막 재능이 많은 무용수라고 생각은 절대 하진 않고요. 그래도 꾸준하게, 그래도 성실하게 항상 해왔다에 대한 자부심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제 하루 일상은 이제 아침에는 당연히 발레단 클래스를 하고요. 오후 6시까지는 정규적으로 이제 잡혀 있는 각자 리허설이 들어가고, 이제 그 이후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개인 연습을 하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나와서 개인 연습을 하고, 일요일 하루는 조금 온전하게 쉬는 편이고요. 보통 이제 한 주의 루틴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이라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발레는 오랫동안 쌓아왔던 게 사실 아쉽게도 안 터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쌓아온 게 없는 상태에서 무대에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화하고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에는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똑같은 위치에서 보면은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무용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은 국립발레단 수석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잘하는 무용수 너무 많이 봐왔고요. 가장 재능이 많고 이제 잘하는 무용수가 제일 좋은 무용수겠죠. 근데 그거는 조금 어떤 특별한 몇 명에게만 부여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무대를 위해서 가장 순수하게 꾸준히 연습을 하고 또 그 연습의 그 과정을 무대에서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무용수가 저는 가장 좋은 무용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끈기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예술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도록 무대에 서는 무용수들일수록 그걸 더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당연히 저희 발레라는 예술을 하고 있으니 시각적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뭐 큰 키, 긴 팔다리 다 너무나 중요하죠. 작은 얼굴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단점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그 욕심을 가진 끈기가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는 굉장히 큰 편인데요. 무용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무용수가 단순히 키만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다리 라인이라든지 또 유연성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좋은 그 피지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네. 제 키에 대해서 제일 감사한 부분은 여성 무용수와 2인무 이제 파드대를 할 때 조금은 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발레를 또 처음 보신 분들께서는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2인무를 하면 보통 여성 무용수가 앞에 있고 여성 무용수가 일단 돋보이게 춤을 추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남성 무용수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여성 무용수만 돋보이는 게 아니고 여성 무용수와 어울리게 보여야 되고 제가 힘을 씀으로써 여성 무용수가 조금이라도 더 편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에 보통 이제 그게 하이라이트에서 그랑파드를 추고 나면 첫 번째로는 이제 둘이 2인무를 먼저 추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기뻐요. 그러니까 잘 됐을 경우에는. 근데 이제 솔로 할 때 이제 그 막간의 사이에도 굉장히 힘이 들면서도 기쁜 이유가 분명 힘은 사실 체력적으로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 2인무가 잘 안 되면 사실 그 다음 솔로가 잘 돼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랑하는 지젤 같은 작품을 하면 1막이 지나고 2막 때 저희가 이제 많은 춤을 더 추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마지막 남성 동무가 끝나고 이제 알브레이트, 지젤의 주인공 알브레이트가 마지막 춤을 출 때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무대에 올라가면 제가 정말 춤을 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다리에 감각이 사라져가지고 막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힘든 작품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땀을 정말 비 오듯이 흘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 좀 땀 흘리는 게 좀 창피하긴 하거든요. 아, 저 무용수가 체력이 없나라고 생각하실까 봐. 근데 그거랑 별개로 동작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많은 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발레리노의 체력을 늘리려면 확실히 발레 연습량을 늘리는 게 가장 빠르고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레리나 하면 공주라 그러고 또 발레리노 하면 왕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이제 선생님들께서 기환이는 왕자다, 왕자다 서글서글하게 생겨서 좀 이렇게 왕자라고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왕자 역할 당연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발레 많은 레파토리 중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제 왕자 역할이기 때문에 왕자 역할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지젤의 알브레이트 귀족도 좋아하고 뭐 지그프리드 백조도 좋아하고 왕자 역할 너무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 속에 있는 캐릭터를 이제 저라는 사람이랑 비교를 해보면 저는 조금 더 약간 캐릭터 있는 쪽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제 내면에 있는 캐릭터는 스파르타쿠스에서 나오는 그 상대역 장군인 뭐 크라수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번에 또 로드발트를 하게 됐지만 로드발트도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연기가 많은 역할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악의 색깔이 곁들여진 캐릭터를 굉장히 저는 그런 거에 흥미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캐릭터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표현하는 데 있어서 클래식 발레에서의 악은 확실한 틀이 잡혀져 있지만 그 틀 안에서도 그 자유롭게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악의 부분이 있거든요. 경험을 해보고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연기의 폭이 조금씩은 좀 넓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의 무용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춤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아쉽게도 앞으로 점점 이게 내려갈 거라고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전성기? 아니면은 좀 제가 아는 것과 또 제 몸의 컨디션이 가장 조화를 잘 이루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만 나이로 34인데요. 저희 선배 무용수들을 보면 보통 제 나이 때부터 한 이제 은퇴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무용수들은 그래도 한 40 초반까지는 다 춤을 추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목표가 일단은 그때까지 춤을 추는 건데 이 목표가 굉장히 힘들 거란 것도 알고 있어요. 좀 나이를 딱히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오래 주고 싶고 또 그거에 걸맞는 노력을 오랫동안 뭐 지금처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때가 아마 제일 큰 부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른쪽 발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정말 완파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아마 좀 발레는 옛날처럼 하기 힘들 수도 있고